안녕하세요. 오늘 강의에서는 기업들이, 특히 중소기업들이 왜 AI 트랜스포메이션, 즉 AI 기반 전환에 실패하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각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부족하나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시도하지만 실제로 조직 내부에 정착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리더는 테크 기업의 사례만 듣고 왜 우리는 못하냐고 실무자에게 요구하고 직원들은 AI를 과대평가하거나 아예 관심도 갖지 않은 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AI 예산은 싸고 빠른 자동화라는 환상 아래 충분히 확보되지 못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4가지 대표적인 장애 요인을 짚어보고 각 문제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려 합니다. 기술 중심이 아니라 전략 중심의 접근을 통해 우리 조직에 맞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의 길을 함께 설계해보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먼저 리더십의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더들은 과연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혹시 어디서 들은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쉽게 되지 않아? 라고 묻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도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착각 속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서 들었는데 구글은 이걸로 문서 요약도 하고 회의 정리도 자동으로 한다더라. 오픈AI는 사내 에이전트로 전 직원이 자동화했다던데 우리도 하나 만들어 보면 안 되겠어? 사람 몇 명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런 말들 익숙하시죠? 많은 조직의 리더들은 해외 테크 기업 사례를 언뜻 듣고 나면 곧바로 자신의 조직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단기간에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실무자 몇 명에게 이거 하루 이틀이면 되지 않나 하는 식으로 지시를 내리곤 하죠. 그러나 이런 접근은 AI 트랜스포메이션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AI 도입 초기 단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리더십의 이해 부족입니다. AI를 단지 도입할 수 있는 기술로만 보고 전략적 구조 전환이나 조직 역량 강화는 고려하지 않게 되면 결국 성과 없는 파일럿 프로젝트만 반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는 글로벌 기업들이 챗봇으로 고객 응대를 자동화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슷한 솔루션을 빠르게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고객 문의 유형은 매우 다양했고 기존 데이터베이스는 챗봇이 처리할 수 없는 형태였으며 내부 CS 인력도 챗봇 운영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6개월도 되지 않아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습니다. 반면에 글로벌 기업들은 수년간 전사 데이터를 통합하고 정제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내부 직원의 AI 이해도와 실습 경험을 축적하고 보안과 윤리 기준을 정립한 후에야 AI 자동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국내 많은 기업은 여전히 데이터가 부서별로 흩어져 있고 개인정보 이슈로 인해 AI 학습이 제한되며 구성원 간 AI 리터러시도 극단적으로 차이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들도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고 실무자를 압박하는 것은 마치 지도도 나침반도 없이 목적지를 향해 뛰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AI는 단순히 도입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전사적인 전환을 이끄는 전략입니다. 단기 수익률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조직 문화와 데이터 자산, 고객 여정 전체를 재설계하는 장기적인 투자라는 것을 리더들이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리더가 전문가이면 물론 좋습니다. 리더가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리더가 잘 알지 못하면서 자신이 어디서 들은 이야기 혹은 반쪽짜리 지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직원들에게 정말 큰 고통이 됩니다. AI 쪽으로 석사나 박사 과정을 밟은 전문 연구자가 아니라면 리더들은 나는 아예 모른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번엔 직원 측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직원들은 AI를 처음 접할 때 대체로 2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기대 과잉이고 다른 하나는 무관심입니다. 기대 과잉인 직원은 이제 회의록도 보고서도 전략도 AI가 다 써줄 거야. 이제는 사람보다 AI가 더 똑똑하다던데 이런 말을 하며 마치 전지전능한 도구가 생긴 것처럼 착각합니다. 반면 무관심한 직원은 AI는 개발자들이나 쓰는 거지 우리가 쓸 일은 없잖아. 반복 작업 정도만 줄여주는 거 아냐? 이런 식으로 AI를 자신과 무관한 존재로 인식합니다. 이 2가지 접근은 모두 AI와 협업하는 조직 문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제조사의 연구개발 부서는 AI 기술 문서 분석 툴을 도입하며 큰 기대를 걸었지만 그 AI는 논문 구조 요약과 핵심 키워드 추출까지만 가능했고 사용자들은 기대했던 만큼 똑똑하지 않다며 툴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결국 2달 만에 활용률은 10% 이하로 떨어졌고 현장에서는 챗GPT나 제미나이 시켜 논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한 금융사의 사무지원부서는 문서 요약 AI를 단순히 복사와 붙여넣기 도구처럼만 사용했습니다. 사용자 피드백 없이 운영되던 AI는 점점 정확도가 떨어졌고 결국 쓸모없다는 평가 속에 해당 기능은 사라졌습니다. AI는 사용자와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데이터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조직은 우리는 데이터 많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AI가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가 대부분입니다. 데이터가 흩어져 있거나 정제되지 않았고 형식도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착각 문제입니다. 많은 기업이 AI는 자동화니까 인건비도 줄고 비용도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맞춤형 AI 시스템을 도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처음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유통회사는 맞춤형 상품 추천 AI를 만들기 위해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데이터 전처리에만 수개월이 걸렸고 모델도 잘 작동하지 않아 외부 컨설팅 비용이 계속 들었으며 시스템 연동 비용은 처음 예상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결국 일부 기능만 구현하고 프로젝트는 축소되었습니다. GPT 같은 오픈소스 툴을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롬프트 설계, 도메인 테스트, 보안 점검, 시스템 연동, 직원 교육까지 모두 비용이 듭니다. 장기적인 운영 계획 없이 도입만 하면 오히려 효율은커녕 리스크만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외부 교육보다 더 강력한 것은 우리 조직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리더가 직접 보는 것입니다. 실무자가 기술 용어 없이 아주 간단한 언어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무엇이 안 되고 있으며 AI 도입에 필요한 최소 조건이 무엇인지 정리해서 A4 한 장이나 슬라이드 5장 이내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이건 엑셀 파일에 흩어져 있고 상담 이력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화된 고객 응대는 현재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리더의 언어로 보여줘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작게 실패해보는 미니 파일럿을 기획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이 정도는 금방 되지 않아? 라고 말했을 때 실제로 작게 빠르게 실패할 수 있는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예산 100만 원 이하 일주일 안에 오픈소스 기반으로 시도 가능한 툴을 써서 원하는 결과가 왜 안 나왔는지, 어떤 준비가 부족했는지, 예상보다 얼마나 많은 커뮤니케이션과 데이터 이슈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 요약 자동화 툴을 시도했지만 문서 포맷이 제각각이라 에러가 많이 발생했고 정제된 PDF만 되는 상황이라 전체 보고서의 30%만 활용 가능했던 사례 같은 예를 들어도 되겠지요. 또한 잘못 배운 리더를 위한 짧은 1:1 인사이트 브리핑도 효과적입니다. 외부 강연이나 웨비나보다 훨씬 효과적인 것은 실무자가 리더의 질문을 정리해 직설적으로 브리핑하는 것입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짧은 대화지만 설득이 아닌 현실 인식을 목표로 할 때 오히려 판단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문제에서는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직원들이 모두 각자의 AI 조수를 하나씩 실험해보는 프로젝트를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주 하는 업무 중 반복되거나 템플릿화할 수 있는 부분을 골라 AI에게 시켜보고 결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왜 안 좋았는지도 회의 시간에 직접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이 보고서를 요약하라고 넣었더니 제품명을 잘못 이해하고 이상하게 정리하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템플릿을 설계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직접 체감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의 문제에는 처음부터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려 들지 말고 한 가지 업무에 대해 단 5건에서 10건 정도의 데이터 샘플만 뽑아 AI에 넣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러면 형식 오류나 중복, 누락, 보안 문제 등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파악되고 AI 도입 전에 데이터 정리부터 필요하다는 명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IT팀에만 데이터 정리를 맡기지 말고 실무자 1명과 테크 담당자 1명이 2인 1조로 짝을 지어
특정 데이터셋을 정제하고 카테고리화하는 연습을 팀 단위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빠르게 AI 학습용 데이터셋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툴을 도입하기 전에 반드시 무슨 비용이 줄어들고 무슨 비용이 새로 생기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또 외주 툴은 언젠가 사라질 것을 전제로 도입하고 내부의 운영 매뉴얼, 사용자 사례, 실패 경험을 슬랙이나 위키에 남겨야 향후 내재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크게 시작하려 하지 마세요. 한 사람당 월 5만 원 정도의 투자로 월 50만 원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단기 목표를 세우고 궁극적으로는 한 명이 2명분의 일을 해내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목표 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일당백은 실제로 현재론 불가능하니 하나씩 조금씩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AI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문제는 4가지였습니다. 리더십의 오해, 직원의 착각, 준비되지 않은 데이터, 그리고 예산에 대한 착각입니다. 각 항목마다 실무 기반의 구체적인 해결책도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이 강의 뒤쪽에 포함된 유튜브 링크를 통해 더 많은 영상들을 추천했으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